4개월 전 네티즌 브라운 에이스님의 댓글, 범인을 선생님이라고 가정하면. 이 글은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다른 SNS에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 바로 30년 전인 1991년 3월 26일 도롱뇽을 잡으러 나간다며 사라진 바로 개구리 소년 사건의 범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의 눈을 가장 크게 뜨게 한 문구는요, 지금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들 이 사건 다루는 매체들마다 포인트를 짚는 게 너무 살해 도구 중심이다. 문득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개구리 소년 이 5명의 아이들이 산에 갔을까?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산에 오래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당시 수사 내용에 혼선이 없었을까? 그리고 범인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의문점, 범인은 왜 현장에 삽과 범행 도구를 갖고 있었을까? 토요 사건 팩트, 개구리 소년의 또 다른 가능성들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범행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많은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건이 미제로 빠지거나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행 도구 자체를 특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용의자를 간추리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웠을 당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사건의 범행 도구에 집중하는 부분은 전혀 이상한 점이 아닙니다. 다만 네티즌 분께서 작성해 주신 대로 넓은 방향, 범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직업, 만약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능성, 2021년 현재에 다시 눈에 뜬다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군부대에 사격장이 있는데 오발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망했고 나머지 아이들도 죽여 사건을 은폐한 것이다. 그 증거로는 아이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탄환이 발견되었다. 두 번째, 당시에 살고 있던 그곳, 와룡산에 있던 불황자들 혹은 그 주변에 왔던 낚시꾼 등이 범행을 일으켰다. 세 번째, 이 지역에 있는 개장수가 그랬다더라, 개에 물린 흔적이 있다더라. 네 번째, 좀 불량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냐. 마지막 5번째, 정신 이상자가 그랬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요. 분명히 각각의 설에는 그만한 근거들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워낙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5명의 아이들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해했고 살해 이전에는 5명의 아이를 소리 소문 없이 제압을 했습니다. 만약 아무런 감정 없이 무참히 살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범인은 제정신일 리가 없다라는 케이스와 혹은 제정신이 박혀있는 케이스라면 무슨 이익을 위해 혹은 무언가 은폐하기를 위해 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은 확실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선생님이거나 혹은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선생님이 그래. 여러분, 근데 이런 문득 한 가지의 멘트가 떠오릅니다. 당시 아이들이 다녔던 성서국민학교, 그 학교의 선생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구타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라졌다. 물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91년 시기에 그런 선생님들 좀 있었어, 학교들마다. 옛날에는 폭행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잖아. 물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선생님은요, 좀 그 경우가 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도 안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선생님이니까 아니겠지, 지금보다 그때는 더 어땠을까요?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전근을 가거나 이랬다면 누가 보더라도 가장 자연스럽게 그 장소를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연결된다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점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섹션,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그날의 진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1년 3월 26일 대구 직할시 달서구. 임시 공휴일이었던 그날 아침 8시 총 6명의 초등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철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조호연, 당시 초등학교 5학년, 김영규,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박찬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김종식,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당시 3학년이었던 김태룡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조호연 군 집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좀 시끄러우니까 밖에 나가서 놀아 라는 세입자 청년의 핀잔을 들은 아이들은 우리 그럼 딴 데 나가서 놀자 라고 이야기하며 나가게 되는데, 그중 김태룡, 이 학생은 아침밥을 먹기 위해 난 집으로 갈 거야 라고 해 김태룡 군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와룡산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성산고등학교 신축 공사장 뒤쪽 와룡산 중턱에서 도토를 줍던 시민이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2002년 유해 발견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연사였다, 추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발표였죠. 하지만 분석 결과 두개골에 뭔가 인위적으로 공격한 타살의 정황이 확인된다. 즉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오랫동안 생존해 있던 게 아니라 아마 실종 당시로 얼마 안 돼서 사망했을 것이고 매장되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개골이 깨진 흔적, 어떤 둔기에 맞은 흔적, 이런 상태였죠. 사람들은 이 이후 매우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그럼 발견 지점이었던 장소에다가 살해라고 묻었다고? 그것도 아이들 5명을? 아니,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아이들을 어떻게, 그것도 남자아이들인데 범인이 혼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지?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나? 정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죠.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었는데요. 일단 인신매매 아니냐, 아이들을 납치했다. 그런데 이건 시신이 발견되며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를 납치했다? 인신매매 목적? 하지만 당시의 모습이었죠. 실종 당시의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갔다 하더라도 왜 다시 와룡산에 돌아와 시신을 묻었는가?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군인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시 기록으로도 오발 장소라고 판단도 어려웠고요. 주변에 발견된 총기 탄환들이 있기는 했는데 관통을 한 기록, 그리고 그런 모습도 증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에 남은 형체들이 말이죠. 또 하나, 만약 정말 군인이 오발 사격으로 이런 일을 일으킨 거라면 총알을 감췄겠지. 총알을 뭐하러 그냥 걷다 둬. 더 은폐하려고 하면 더 감췄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사입, 들어가는 부분과 사출, 나가는 부분의 흔적이 없었지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이야기도 많이 줄어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이 강하지요. 아이들 머리에 남았던 그 흔적들이 보통의 도구 같지 않아 군대에서 쓰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혹시 북한군이 와서 간첩이 죽인 거 아니냐는 얘기부터 와룡산에 당시에 살고 있던 불황자들, 땅굴을 파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개장수가 그런 거 아니냐, 모두 조사를 했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게 당시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바로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있었죠. 살해 도구였는데요. 단 한 번의 가격으로 관통을 했다.
그런 무기를 어떻게 일반인이 갖고 있지? 일반인이 아닌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범행 도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범행 도구는 우리가 보는 그런 흔적들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찍힌 흔적들도 있고 깨진 흔적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폭행에 대한 흔적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들의 두개골을 확인해보면 수십 차례 가격을 당한 두 개의 두개골도 있지만 어떤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턱뼈가 깨진 흔적, 뼈가 깨져서 맞은 흔적, 이런 흔적들도 확인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심한 구타가 있었다라는 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바로 죽인 사람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두개골에 천공을 내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폭행을 한 겁니다. 물론 사인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시신이 이제 발견된 게 어떻게 보면 백골 사체로만 발견되었죠. 목이 졸려 사망했을지 아니면 다른 비구폐색일지 어떤 것도 알긴 어렵습니다. 다만 힌트들은 몇 가지 있었죠. 발견된 아이의 옷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서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흔적인 것 같습니다. 찢어졌다는 건 그만큼 저항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저항이 있는 아이를 잡아서 강제로 끌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고 싶은 포인트는요.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살해를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조금의 시간적인 텀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중에 종식군의 왼쪽 팔에는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왼쪽 팔이 어떻게 골절이 있었지를 생각해보면 막는 것, 아마 방어원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장 강하게 나왔었죠. 분명 흔적은 바로 죽였다라고 보기보단 일정 시간의 텀이 조금 있었고 폭행을 가한 흔적들까지 보입니다. 그럼 범인은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요? 자신이 그런 행위라는 걸 즐겼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분노나 원한을 표출하며 살해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목적의식은 살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인데요. 바로 이곳.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데 이 장소가 만약 살해 장소이자 유기 장소였다면 범인은 왜 살해 도구와 삽을 모두 갖고 있었을까요? 만약 이걸 모두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여기에 와서 농사 저지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하고 좀 다른데 이땐 여기가 황무지였습니다. 허벌판이었죠. 어떻게 보면. 안에 가서 무언가 농사를 짓거나 무언가를 찾으면서 도토를 준다 이런 걸 하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살해 도구와 삽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역으로 범인은 이 장소 근처에 거주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그 장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범행 도구와 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장소 근처에 살았거나 그걸 들고 간 게 아니라면 다른 장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아이들을 순차적으로 이곳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산에 갔을까요? 산에 갔다는 목격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나간 건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분유깡통과 막대기를 챙겨들고 와룡산으로 향했지요. 8시 40분. 그때 당시 김태룡 군은 같이 가자는 얘기에 밥을 먹는다라고 하고 가지 않아 이들이 헤어진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8시 50분 와룡산 입구에 올라가면서 바로 조무현 군을 만납니다. 당시 피해자의 친형이었죠. 호영 군의 친형이었는데 어딜 가느냐라는 이야기에 우리 지금 도롱뇽알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형의 이야기고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 와룡산 입구를 통했고 올라간 것까지는 맞겠다라고 보여지죠. 그럼 올라갔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목격담은 9시 4분 항공대 아파트 앞에서 깡통을 들고 와룡산으로 올라간 걸 본 김순남 씨가 있습니다.
약 9시 4분경에 목격을 했고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당일 투표를 하고 학교로 내려오다가 와룡산으로 가는 아이들을 받고 지나쳤고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2시간 이내에는 갔다 올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이들이 산에 갔다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외의 목격담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그 이외의 목격담들이 뭐였냐면요. 저 개구리 소년 그 아이들 본 것 같아요. 난 12시쯤에 와룡산 입구에서 봤어요. 그리고 와룡산이 굉장히 당시에도 컸는데 다른 집원 번질 수 있는 데서 그 아이들로 보이는 애들을 보았다. 오후 4시에. 그리고 오후 2시에 다시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뭐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이런 목격담은 아이들이 실종된 당일 그 날부터 오후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다다음날 계속 목격담이 이어집니다. 마치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분명 확실한 건 부모님들은 오후 6시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걸 감지했고 와룡산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7시 50분 신고했을 당시에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정말 아이들이 산에 오래 존재했을까요? 오래 있었을까요? 만약 아이들이 산에 올라간 게 명확하면 그 이후로 몇 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9시였습니다. 아이들이 9시 정도에 산에 올라가면 몇 시 정도에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점심 먹기 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대목을 잘 생각해보면 올라가는 아이들이 우리 2시간 내에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 뭐 밥은 먹어야 되고 부모님이 걱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입니다. 분명 집에서 놀다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나간 아이들이었으니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목격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4학년이었던 함승훈 군인데요. 그는 와룡산 밑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 당시 살았었는데 도룡뇽을 찾으러 동네 형들과 이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약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2번 들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점심 먹기 전 약 11시 30분쯤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그게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물어봤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 11시 30분? 날카로운 비명소리니까 그게 바로 개구리 소년들 아니야? 물론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와룡산에 개구리 소년만 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도 당시 도룡뇽을 찾기 위해 혹은 탄피를 줍기 위해 당시에 노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이곳에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술들 중에 아이들처럼 봤어요, 아이들 또래를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다 믿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올라온 시간대였고 그런 날이었다라서 무조건 밖에 내려왔다 어디서 보았다를 우리는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올라간 건 맞고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까지가 맞는 이야기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 범인이 정신이상자 혹은 연쇄살인마 같은 범죄자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범인은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거나 비슷한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서 잡혀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거나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 혹은 사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이상 혹은 연쇄살인마라고 보기에 힘든 점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5명을 그렇게 제압을 했다. 그리고 매장까지 했다. 완전 범죄처럼 꾸미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죽이는 정신 이상자였으면 그렇게까지 감출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럼 여러분, 만약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원한과 관련돼 있거나 다른 분노 표출과 관련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 해서 약자인 아이들을 면식관계로 건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추측이 됩니다. 이 장소를 사건 이후에 떠나도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람,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 1991년 당시에 에이 설마 이 사람이 범인이겠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 바로 처음 말씀드렸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도 잠깐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다. 학생을 구타했다. 정신이 좀 좋지 않았다. 교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유는 수업 시간에 너무 심하게 때려서. 욱하는 성질이 매우 강해서 당시에 수사할 때도 애를 많이 먹었다. 끝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에 뭐 수사를 제대로 다 한 거 아닐까? 완전히 했는데 혐의가 없었으니까 그냥 선상에서 배제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그 네티즌 분이 쓴 글을 함께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일 거란 심증이 강하다. 지도에서 학교랑 매장 거리를 보면 매우 가깝다. 출근하기 정도로도 매우 가까운 장소, 지리를 잘 아는다는 것도, 그리고 학교에서 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도 알 거고, 당시에 주민이고 선생님이었을 가능성, 아이들이 모르는 성인 5명을 한 번에 제압하고 통솔할 수 없는데 초등학생들 모두 성인인 선생님 정도면 흉기가 없더라도 통제가 될 가능성. 그리고 중간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범인의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당시 용의자 특성에서 나오는 내용과 부합한다. 학교를 잘 알고 있고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이 장소를 떠나는데도 아무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공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도 꼭 굳이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공구일까라는 의문점, 포인트를 왜 공구에만 잡는 것일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고 SNS에도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문 혹은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을 하죠. 당시에 수사 대상이었던 선생님이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직을 하게 되면 군 면제를 받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범인이면 선생님은 왜 아이들을 죽인 거야? 아무리 자기가 평상시에 아이들을 많이 때렸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죽였다고? 그럼 평상시에 그것 때문에 하도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좀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그래서 죽였나? 그냥 궁금했습니다. 정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긴 된 걸까요? 최초 경찰은 아이들을 가출이라고 판단해 수사가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3월에 없어졌는데 언론을 타기 시작하며 5월 5일이 되어서야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어 뒤지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못 찾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탐문 수사를 시작해봤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엄청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당시 수색에서는 왜 찾지 못했을까?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벽히 등산로만 왔다 갔다 했으니 개발되지 않은 장소라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쪽까지 수색 범위가 뻗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방송에서요, 무조건 범인이 그 사람이다를 고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 다양한 추측, 그리고 당시의 혼선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2021년 현재에 봤을 때 조금 더 생각을 넓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문점이었죠. 흉기에 대한 집중,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흉기에만 집중하다가 너무나도 다양한 범주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경각심일 수도 있죠. 본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해서 이춘재처럼 범인을 잡더라도 절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아무렇지 않게 가면을 쓰고 우리 근처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알아내야죠. 그리고 왜 죽였는지를 진짜 물어봐야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취합해 전문가분에게 여쭤보고 이 이야기를 함께 피드백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 이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같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유충이 발견됐어요. 머리뼈에서. 머리뼈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라는 뜻이 뭐냐면 시신이 부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곤충학이라고 하는데 곤충을 가지고 내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시멘트 속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시신에서 벌레들이 나오네? 그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지라고 하면 시신을 이 시멘트에 안매장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 두었다가 나중에 시신을 안매장했다라는 이제 그런 힌트가 되겠죠. 안매장된 시신이 시멘트 안에서 발견됐는데 어떠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구의 시신 머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하나의 그 유충이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유충과 관련되어서 시신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걸 보면 약간의 노출이 돼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라 이걸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장소에서 있다가 아예로 옮기다가 그렇게 됐다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건 발생이 산이었는데 와룡산이었는데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한 곳씩 묻을 때 이제 외부의 시신이 노출될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신이 들어갔을 때 유충이 생겼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분명한 건 이동된 적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동적인 거. 시신이 딴 데 있다가 이동되어서 안매장됐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시에 못 찾은 거니까. 또 두 번째는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이렇게 발견이 돼 있었어요. 이 발견되어 있는 모습인데 시신을 묻어놓은 그 협곡 골짜기 같은 데 안에다가 묻어놨는데 그 위에 돌을 되게 무거운 걸 하나 올려놨어요. 20kg 정도 되는 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이 한 두개골을 이렇게 눌러서 두개골이 눌린 자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깨진 게 아니라 눌려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다는 건 아이들은 원래 유골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유골은 비슷하지만 이제 수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면서 눌린 거라 꽤 오랜 시간 동안 눌렸다라고 유추가 돼서 아마도 이제 살해 직후 그 안에 이제 그 유기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오랫동안 훼손된 적은 없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명을 도대체 어떻게 제압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요. 제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겁을 줘서 공포심리를 이용해서 범인이 혼자라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겁을 먹어서 이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안심을 시키고 따로따로 죽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안심을 하려면 사실 면식범이어만 가능하니까 아예 비면식범이 이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정말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장소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됐는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구도 중심부가 좀 그렇지 이제 뻗어나가면 되게 시골이거든요. 굉장한 시골이라서 마을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 알고 살 수도 있고 뭐 외지인이 갑자기 그 안에 들어와서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적인 걸 봤을 때 왜 그날 그때 왜 거기에 와룡산에 있었을까에 대한 문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유추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수사망들이 있는 도중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 이외에 뭐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보셨던 사격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제압하는 데 가장 단순했던 게 누구였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당시에도 총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총기와 관련된 문제도 처음에는 이제 그게 왜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두개골이 깨져 있는 걸 보고 총구의 사입사출이라고 본 거였던 거예요. 사입사출. 근데 들어간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입구
사출구처럼 보이는 건 있는데 사출구가 아니라 거기도 들어간 부분이,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때리는 거랑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두개골이 있다 칠 때 이렇게 뚫고 들어갔다 하면 여기는 들어가는 사입이라고 하고 여긴 나가는 사출이라고 하는데, 여긴 밖에서 안으로 들지만 여긴 안에서 밖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지는 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데, 이건 지금 사입 사출구가 없어서 다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힘의 방향으로 보여서 그쪽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총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내렸는데,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건, 아니 그거 어떻게 하냐, 몸에 맞았을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뭐 몸에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골이 모두 발견이 됐는데, 유골에서 뭐 총이 지나갔다라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장기만 건드리고 뼈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지나갔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아니면 이제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는 그 내용도 처음에 있었던 거고, 근데 뭐 조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내용은 기자님이나 뭐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받았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사가 너무 늦게 나왔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대충 수사가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얘기하고 어디에 가서 얘기하고 어디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여기에 가서 탐문수사해보고 저기에 가서 탐문수사해보고 저기에 가서 탐문수사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해주는 카더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카더라의 얘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건 전날 봤대, 다음날 봤대, 몇 시에 봤대, 어느 동네에서 봤대. 근데 이게 정말 확정된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자꾸 봤다고 얘기하는데 봤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로 확실한 내용들로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은 산에 올라간 건 맞지만 올라가서 내려왔는지, 올라간 장소에서 피해를 입었는지는 명확하게 볼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됐던 게 맞는 것 같고, 도구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많이 채팅도 쳐주시고 같이 공감을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죽여야 됐는가예요. 5명이 되는 아이들을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만 해? 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원한 때문에, 무슨 감정 때문에, 뭘 은폐하기 위해, 아니면 뭐 정신 이상자라서, 이런 문제들이 끼는 거예요. 보통의 생각으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아예 비면식범이었다면 뭐 아이들을 정말 5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었을진 모르겠지만, 죽이는 걸 목격해서 또 죽였을진 모르겠지만 은폐를 시켜놓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 5명의 아이들에게 원한을 가질 이유가 진짜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범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건 이 근처에 살고 있고 당연히 이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아마 와룡산 근처에 살았을 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근처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집이 그 근처, 왜냐면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건 아니면 가까운 집으로 데리고 왔건 그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었을 확률이 제일 높을 거고, 떠나더라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 장소를 떠나더라도, 그리고 그 누구도 범인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로 같이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